자, 빅뱅 우주론 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은 공통막 맨 처음에도 한번 나오죠. 즉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팽창하고 현재까지의 상태로 만들어서 왔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허블의 법칙과 우주 팽창이에요. 자, 허블은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봤더니만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예요?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이게 관측된 파장이고요. 이게 기준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색 편의가 얼마만큼 됐나가 델타 람다예요. 그래서 파장 변화량을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후퇴 속도 V는 빛의 속도 C에다가 기준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을 곱해준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은하의 후퇴 속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색 편의량이 크면 클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결국에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그만큼 어떻다? 멀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클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원래 기준 파장 값이 500이에요. 600짜리도 있고. 근데 멀리 있는 은하를 봤더니 편의가 이만큼 일어나서 적색이 이렇게 파장이 길어진 거고, 매우 멀리 은하를 보니까 더 파장이 이만큼 멀어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편의량을 구해줄 때는 결국 기준 파장이 여기서 얼마? 500. 나중에 여기가 람다 제로가 될 거고, 여기가 람다. 여기서 이걸 뺀 값을 얘로 나눠준 거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준 게 바로 뭐가 된다? 은하의 후퇴 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은 거리가 알려진 외부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해서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고, 얘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하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해줘서 구해줄 수가 있는데, 보면은 허블 상수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비례 상수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허블 상수 H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메가파섹, 즉 거리 1메가파섹당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는 관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측 정확도에 따라서 값이 정해진 건 아니고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최근 연구를 해보면 한 68km/s/메가파섹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어떻게 된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허블의 법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서 나온 이 앞에서 나온 요거와 이 두 식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은하의 후퇴 속도 V는 광속 곱하기 기준 파장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누구랑 똑같아요? H, R이랑 똑같다. 이렇게 놓고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리고 허블의 이 우주의 V는 HR이라고 하는 이 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은하에서 후퇴 속도가 V예요. 그럼 이건 지구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어떤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V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R만큼 떨어져서 이 V의 속도로 가고 있으면 이 R만큼 떨어진 거리를 이 은하의 후퇴 속도로 나눠주면은 여기서부터
지구로부터 이 은하까지의 뭐가 나와요? 은하가 멀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걸 역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다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의 나이가 나오게 돼요. 저렇게 해버리면은. 그래서 얘를 V분의 R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식을 바꿔주면은 V분의 R은 H분의 1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다? 허블 상수의 역수는 우주의 나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하는 방법 하나만 보면은 여기서 자, 기준 파장이 얼마냐, 그리고 그 기준 파장에서 파장의 변화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거리가 300만큼 떨어졌는데 칼슘의 관측 파장이 415.7이고 기준 파장은 얼마예요? 20이고 파장 변화량이 람다분의 람다, 그러니까 이게 델타 람다가 이만큼이 더 크게 나왔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435.7 정도가 나온 거고, 따라서 415.7분의 20을 해주면 이 값이고, 이 값에다가 빛의 속도인 C를 곱해줬더니 후퇴 속도가 이만큼 나오더라.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요? 더 은하가 멀어지는 후퇴 속도가 빠르더라. 네, 이렇게 나와요. 저거 실제로 수능에서도 값을 구해주거나 비교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꼭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팽창 봅시다. 자, 우주 공간은 점점 팽창을 하고 있고요. 팽창하는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됐고 멀어지고 있고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빨리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팽창의 중심이 없어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을 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해요? 풍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풍선에 점을 찍어 놓고 후 하고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면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한쪽 방향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다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따라서 우주의 어느 곳에서 관측을 하더라도 은하는 서로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측자가 어디서 보더라도 외부 은하들은 다 멀어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멀어지는 방향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간다면 먼 과정에 얘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얘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한 점으로 모일 거다. 우주가 한 점에 모여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모든 우주의 질량이 한 점에,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점에서 팽창해서 온도하고 밀도가 점점 감소해서 현재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현재 팽창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현재보다 작았을 거고 더 작은 상태, 더 작은 상태로 되돌려 보면은 결국에는 한 점에서 시작을 했을 거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풍선에 스티커를 붙여서 불면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가 팽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본 거고, 그래서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보면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은하까지의 거리를 은하의 후퇴 속도로 나눠주면은 그게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되고, 이게 바로 뭐다? 우주의 나이가 돼요. 그럼 우주의 나이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우주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317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 뭐예요? 적색 편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적색 편의. 자, 그림은 외부 은하 A와 B의 스펙트럼을 원래 파장값하고 비교를 한 것이다. 적색 편의량이 더 큰 은하는 파장이 긴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 거를 봐야 되겠죠. 편의량이 제일 큰 거 누구예요? 은하 A죠. 후퇴 속도가 더 빠른 것도 누구예요? A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도 당연히 누굽니까? A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OXO예요.
다음 4번은 예, 거리하고 후퇴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의미해 줍니다. 주어진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800분의 얼마예요? 4 곱하기 10의 4승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0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3번은 거리가 400이 누나보다 800이 누나에서 스펙트럼의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나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OX, OX, X예요.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상태 우주론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두 개가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허블 법칙으로 일단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밝혀졌기 때문에 이후의 우주론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주는 팽창한다,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개념으로 포함을 해요. 그래서 얘가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상태 우주론하고 두 가지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빅뱅 우주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온도하고 밀도가 아주 높은 한 점에서 모여 있다가 뻥 하고 대폭발을 하면서 계속 팽창하면서 냉각이 돼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고, 이 빅뱅 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최저 온도에 도달할 때마다 새로운 물질들의 결합이 생겨났고, 그래서 현재의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들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고, 정상상태 우주론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더라도 우주의 온도하고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하고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질량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고정되어 있고, 정상상태 우주론은 질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즉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면 이 생겨난 공간에 새로운 물질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소리니까 질량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자, 보면은 빅뱅 우주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정상 우주론도 점점 커져요. 가모가 주장했고 호일이 주장했는데 질량은 변화가 없다. 얘는 총 질량이 계속 증가한다. 그러니까 질량은 변화 없는데 부피가 커지니까 평균 밀도는 계속 줄어든다. 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늘어나는 만큼 질량도 늘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주의 온도는 감소하고 얘는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빅뱅 우주론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빅뱅 우주론에서 이럴 거다라고 예측했던 이론들이 실제로 관측이 돼요. 그래서 우주 기원을 설명을 하는 설득력 있는 우주론으로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주에서 오는 우주의 현재 온도에 해당하는 뭐가 있냐면은 복사 광선이 존재를 해요. 대략 한 2에서 3켈빈 정도 되는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광선이랑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나왔느냐라고 예측을 해보니까 빅뱅이 빅뱅이 시작하고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한 3000켈빈 정도가 되었을 때, 이때 뭐가 만들어졌다?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3000켈빈 전까지는 무슨 상태가 되냐면 원자 핵은 있었고요. 원자 핵과 전자와 빛이 같이 공존하는 상태. 이때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거든요. 불투명한 우주의 상태로 있었어요. 원자 핵과 전자하고 빛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빛이 저 안에 갇힌 거예요. 이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 핵하고 전자가 붙을 수가 없었는데, 온도가 3000켈빈보다 낮아져 버리면 이때는 원자 핵하고 전자가 서로 결합이 가능해요. 이러면서 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생성이 되고, 이때 갇혀있던 빛이
3000켈빈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와서 전체 우주에 균일하게 퍼져 있다. 그래서 그 온도가 38만 년 동안 계속 팽창하면서 서서히 낮아졌고, 현재 온도를 계산해 보니 대략 2에서 3켈빈 정도 되는 복사 광선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은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빅뱅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일 때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형성이 되면서 물질로 빠져나온 빛이 우주 팽창으로 점점 식어서 현재는 수켈빈의 온도가 되었고, 이게 우주 공간 전체로 퍼졌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안테나로 우주 공간을 계속해서 관측을 했더니만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되는 한 7.3cm 정도의 파장을 발견했는데, 얘는 2.7켈빈 정도의 물체, 그러니까 한 영하 270도 정도에 해당하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파장하고 거의 일치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관측을 했어요. 따라서 예측 결과와 관측 결과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뭐가 될 수 있다?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라고 첫 번째로 측정이 근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봤더니만, 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관측을 했더니만 우주의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한데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함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미세한 불균일함이 결국에는 우주의 성장을 일으키게 돼요. 저 미세한 불균일함이 없었다라면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저 초기 우주의 미세한 밀도 차이가 이 미세한 온도의 불균일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중력차가 생겨서 물질이 모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밀도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높은 곳에 온도가 높고요, 미세하게 낮은 곳은 조금 더 낮아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근데 모든 방향에서 다 균일했다면 밀도가 잡아당기는 중력값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물질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이 미세한 불균일한 차이 때문에 그렇고, 밀도가 큰 곳에서 별과 은하가 관측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증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빅뱅 초기에는 쿼크하고 전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뭐가 됐냐면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됐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이 결합을 해서 뭐가 됐냐면 원자 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빅뱅으로부터 약 3분 후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한 7대1 정도였대요. 그런데 보면은 수소 원자 핵은, 수소 원자 핵은요, 양성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가 2개에 중성자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라고 했죠.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 그럼 얘를 14대2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헬륨 원자핵을 만들려면 중성자가 몇 개 필요해요? 최소한 2개가 필요하니까. 그럼 이 중에서 2개 빼고 여기서 양성자 2개 빼면 헬륨 원자핵이 몇 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1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가 12개가 남았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이 몇 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12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개수비가 돼요. 개수비.
12대 1은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 1이 되는데, 질량수가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질량수가 1이고 헬륨은 4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다가 질량수인 1과 4를 곱해주면 12대 4의 질량비가 나오게 되고, 얘는 몇 대 몇? 3대 1의 질량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럴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별빛의 스펙트럼으로 우주 공간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확인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약 3대 1만큼의 질량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측을 했어요. 따라서 빅뱅 우주론에서 계산해서 예측한 값과 실제 관측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된다? 아, 얘가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증거를 통해서 밝혀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주의 지평선 문제. 무슨 노래 같죠? 사건의 지평선. 네, 이게 이건데.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 자기 홀극 문제 등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 이거는 천문학자들도 설명이 안 되고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주는 팽창을 하는데 거의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이고, 우주의 지평선의 반지름은 광속과 우주 나이를 곱한 값이에요. 그럼 광속하고 우주 나이를 곱한 값은 약 138억 광년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우주의 지평선에서 방출된 빛은 지구에서 관측이 안 돼요. 138억 년.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계속 멀어지고 있으니까 도달이 결국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즉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매우 균일하게 다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방향에서 다 균일하게 관측이 돼야 돼요. 따라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 지평선 반대 끝에 있는 지역은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서로 빛이 못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멀어지면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오는 빛이 서로한테 도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빛이 가. 근데 계속 멀어져. 왜냐하면 빛이 나왔고 빛의 속도만큼 팽창하고 있으면 결국엔 얘가 안 닿아야죠. 닿을 수가 없는데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된다는 소리는 결국에 닿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우주는 거의 평평하게 관측이 되는데,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 우주에서는 우주 밀도가 어떤 특정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밀도 값을 가진다 또는 가지지 않는다를 설명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평평한 우주라는 소리는 이제 뒤에서 우주 모델이 3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거의 수축하지 않을 만큼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 거를 평평한 우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 홀극 문제. 자석은 항상 N극하고 S극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하나의 극만 존재하는 이론적인 입자를 자기 홀극이라고 합니다. N극만 따로 떨어진 자석, S극만 따로 떨어진 자석,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초기에 많은 양의 자기 홀극이 생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단독으로 떨어진 자기 극은 없었고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천문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과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했는데, 보면은 빅뱅 이후에 아주 초기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 그래야 서로 이 사건 지평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지평선 양 끝에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즉 우주가 빛보다 빠르게 급속하게 팽창을 했다라는 이론인데요. 보면은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는 작았고 급팽창을 한 이후에는 지평선보다 어떻게 됐다?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확 빛의 속도랑 같은 속도로 커지면 해결이 안 되는 지평선 문제를 어느 일정 시기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 팽창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문제점을 결국에는 이걸로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보 교환이 안 되는 시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이게 팽창도 점점 빠르게 팽창하는 가속 팽창, 등속 팽창, 감속 팽창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중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십 개의 초신성을 관측했더니만 현재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대폭발을 하면서 팽창 속도가 엄청 빨랐다가 그 다음에 점점 느려져서 등속 팽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IA 초신성을 관측을 하면서 가속 팽창이 되고 있음을 밝혀냈는데, 보면은 거의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거의 일정에서 겉보기 등급을 측정을 하면은 초신성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하는 질량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거의 일정해요. 따라서 이 별이 실제로 초신성의 밝기를 측정을 해보면 실제 밝기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눈으로 보이는 밝기를 보면 얘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멀리서 터졌겠구나, 또는 얘가 어느 정도 멀리 있는 별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관측을 해봤더니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하면 멀리 있는 초신성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더 밝게 보여야지만, 그러니까 감속 팽창을 하면 실제 예상되는 거리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고, 가속 팽창을 하면은 실제 예상되는 거리보다 더 멀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봤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돼요? 만약 감속 팽창을 하면은 원래 등속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리보다 감속 팽창을 하면 좀 더 거리가 가까울 거고, 가속 팽창을 하면 거리가 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등속 팽창보다 더 밝게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더 어둡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얘가 등속 팽창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측정한 거리보다 원래는 감속 팽창이면 더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여야 되는데 더 어둡게 보이는 기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우리가 예측했던 거리보다 얘네들이 더 어디 있다? 멀리 있다. 따라서 멀리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밝혀낸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제 예상은, 가정은 등속 팽창으로 가정을 하고서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리보다 더 멀리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더 가속 팽창,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밝혀낸 거죠, 결국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317부터 대표자료 분석 324까지 풀어봅시다. 요거 322페이지. 이거 이 첫 번째 무슨 우주론? 정상 우주론 또는 정상 상태 우주론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다음 2번 빅뱅 우주론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질량이 일정합니다. 평균 밀도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우주의 온도는 감소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OOX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일 때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현재 약 2.7켈빈 정도의 흑체가 방출하는 파장이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를 뭐라고 불러줘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죠. 이거를 급팽창 이론으로 해결을 했죠. 그래서 6번은 OXO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자료 분석. 자, 1번은 은하 A는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나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은하 B는 은하 A보다 적색 편이량이 어떻게 돼요? 작죠? 그죠? 적색 편이량이 작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더 느리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자. 아니다. 은하 B가, 잠깐만, 은하 B가 A보다야? 은하 B는 은하 A보다 적색 편이량이 은하 B, 이거 다 안 보여 잘. 이게 정지 상태. 이거구나. 색깔이 안 보여서 몰랐다. 크모로 빠르다가 맞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XOOXX예요. 그 다음에 자료 2, 허블 상수는 그래프 기울기 구해주시면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10에 5, 6, 7, 8, 그러니까 80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허블 상수가 80. 그 다음에 2번은 직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경우에 값이 더 커지는 분리량을 고르라 라고 했어요. 작아질 때. 원래 우주의 나이가 허블 상수분의 1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작아지면은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우주의 나이가 더 커져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우주의 크기도 커져요.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나이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은하의 적색 편이량은 작아지죠. 왜? V는 HR인데 속도가 더 느려지니까 얘가 작아져 버리면 편이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OOXOX예요. 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봅시다. 우주 생성 초기에 물질과 분리돼서 빠져나온 빛이 우주의 팽창과 함께 냉각돼서 전 우주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우주 배경 복사고, 이는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XOO예요.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우주론. 가는 무슨 우주론이에요? 그냥 일정하게 팽창 속도가 일정한 거. 가는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나는 급팽창 이론.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A 시기에 이후 급팽창이나 아니면은 빅뱅 우주론이나 우주의 크기는 가에서 우주의 지평선하고 어떻게 돼? A 시기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우주의 지평선하고 어떻게 돼요? 같죠? 같이 커지니까. 나에서는 우주의 지평선하고 어떻게 돼요? 우주의 크기는 가에서는 같고 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크죠. 예. 자, 그래서 정보 교환이 안 되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급팽창 이론으로 해결한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문제점 뭡니까? 우주의 지평선, 그 다음에는 우주의 편평성, 그 다음에는 자기홀궁 문제. 예. 그 세 가지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55XX5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보자. 1번은 2번은 그림은 외부 은하 A부터 C의 흡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흡수선하고 비교를 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른 은하는 편의량이 가장 큰 은하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편의가 제일 큰 건 누굽니까? B죠.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은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편의량이 큰 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5, 4번에 5, 5번에 2, 그 다음에 6번 외부 은하의 거리하고 후퇴 속도를 나타내는데 허블 상수를 구하시오. 허블 상수 V는 H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4000이 H 곱하기 200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70이죠. 자, 그죠? 그 다음에 1을 이용해서 2를 구해주면 허블 상수가 70이니까 따라서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R이 얼마가 나와야 돼? 6300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90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에 1,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3, 11에 2, 12에 4, 13에 3, 14에 3, 15에 2, 16에 1, 17에 3번입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그 다음에 실력업은 1번에 1, 2번에 3, 3번에 3, 4번에 3번입니다.